스루프타임즈 2023년 2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IRA 규제 피했다. 세계 1위 중배터리 회사 미 본토의 공장 설립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도는 그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서로 이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포드는 그런 이 KATL, 중국의 그 KATL 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 SK온과 이미 그 미국의 합작사 블루오벌 그 SK를 설립해 가지고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KTL 그 중국 그 공장 전경인데요. 세계 제1위의 그 공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로서는. 브랜드별 전기차 그 세계 판매량 점유율에 대한 그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그 BYD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네요. 17.3%로 1위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이 4.7%, 그래가지고 6위 정도에 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음미해 볼 만한 것은 테슬라도 처음에는 시장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음, 진동 등 자동차의 고유 기술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먼저 해보지 않다가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에서 한계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은 그 내수 시장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본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그 보조금이 끝나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돌입하면 시장 판도가 또 좀 많이 변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등이 여전히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중심의 전략을 현재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일본 내수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도요타는, 그래서 일본계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대 50으로 이제 동등한 게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일본계 기업으로는 이제 분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카이스트와 손잡고 신성장 동력 로봇 인재 키운다. 요거는 그 레인보우 로보스틱 휴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서명. 자,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또 반대 공동성명이 이게 뭔가 이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상하다 했지만은, 사실상 이 그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하는 거래 가지고 근로자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게 이 노동조합법 개정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어, 그 말하자면은 그 견제 내지는 그 반대하는 노동 입법을 개정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예 생각나는 것이 이런 로봇 근로자들을 좀 만들어서 좀 하자. 그러면은 이게 피로도도 모르고 노동쟁이 할 일도 없고 파업도 할 일이 없고 그러면은 이런 노동 그 조합법 개정이란 게 사실 스스로들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느냐. 미래에 사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법이 이 사업가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 자동화는 나갈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AI 그 무인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투기까지 그 노동법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다는 게 그 말하자면은 그 시대에 엄청 뒤떨어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용어는 USAF 훈련기를 17시간 이상 날렸다 하는 그 제목이고요. 로키드 마틴이 그 다음에 공군이 무인기 윙맨 원격 조종 가능하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통해서 뭔가 그 공중전도 그 무인 AI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급변하는 미래의 사회가 성큼 다가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서민은 빈무덤, 은행은 돈잔치, 고통분담 요구 거세죠. 요런 제목이 그 마치 그 은행이 나쁜 놈들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워가지고 금융당국, 서민금융 공급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 내 배당 등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내 배당까지도 뭐 얘기는 비쳤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고려하면 은행 돈잔치 할 돈 대신 배당률을 올리라는 외국인들의 주문이 배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 자본 외국인 투자 비율이 시중은행이 대부분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익 배당으로 나갈 돈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은행 점포수도 줄고 있고 직원들도 뭐 스스로 감원하고 자진 사퇴하는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퇴직 위로금을 뭐 6억을 줬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그건 국내에 그 이 부를 낙수 효과로서 배분해 주는 거다, 배부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은행으로서는 그래도 그 자국내를 위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외형적으로는 돈잔치에다 보너스 상여금을 뭐 왕창 줬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영업이익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주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자본이죠.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중을 좀 따져 보고서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올 얘기지 무조건 은행 현재 경영진들이 뭐 나쁜 놈들이다 하는 식의 제목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이런 이게 좀 감성적인 그런 뉴스 제목들이 좀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임대차 보호법이 그 문정권 때 뭐 개정이 됐는데 지금 뭐 그
이 전세 사기가 나오면서 현 여당 쪽에서는 뭐 전세 이 해당 부동산법이 잘못 이 계약이 됐던 거다 하는 식으로 원인을 전 정권에 돌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전세 사기가 나면서 부랴부랴 이런 이 시행령 일부를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나 야나 자기네들도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것을 또 보상해 주는 거로 하니까 그 부담액도 엄청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뭐 저희 같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사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먹는 그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거 진짜 뭐 머리 좋은 놈들이 나쁜 쪽으로 그렇게 머리를 돌리면은 사기 치는 놈들이 머리가 나쁜 놈들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놈들이 법의 구멍 틈새를 빠져가지고 그 틈새를 통해 가지고 사기질을 해먹는 거, 나름대로 임차인을 위해서 했다는 법인데, 생각지 못한 국회의원들 머리로서는 생각지 못할 그런 구멍들을 사기범들은 찾아가지고 그렇게 사기질을 했다, 그런 얘기니까 구멍 메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6개 한국 기업, 이 인사이더 몽키라는 데인데, 일본 16개 기업도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얘네들이 16개 한국 기업이 어디를 선정했는지 그게 매우 궁금했죠. 그런데 그걸 소개하기 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2022년 명목 GDP 1조 7,300억 달러로 세계 13대 경제 대국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2년에 33,000달러를 약간 웃돌았다.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 조선, 섬유와 같은 산업은 한국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산업은 2021년도 GDP의 32.4%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고령화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강력한 경제 성장과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견해네요. 16위로 오른 데가 CJ 주식회사, 그 다음에 15위가 하나 주식회사, 14위가 주식회사 SK, 13위가 삼성생명. 이 삼성생명도 나중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전력이 2022년도에 얼마나 적자가 났고 얼마나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전기값을 2022년 말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면서 원자력 발전의 흑자 이런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 될 거다 하는 분석으로 나올 것이 예측은 됩니다. 11위가 삼성물산이고요. 그게 제일모직하고 옛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죠. 이게 사실상 삼성그룹의 모기업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가 10위로 돼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9위인데,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느냐, 자동차에 스티어링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 조명 시스템,
전자 시스템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어떤 그 부품이 납품이 가능한 거를 모듈식으로 받아 가지고 아니 그 현대 모비스에서 모듈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 쿠션 그 이익을 보고서 현대차하고 기아한테 남기는 거지만은 규모가 벌써 9위 정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8위가 GS 칼텍스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GS 에너지도 그 상장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짜배기 기업들은 비상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칼텍스가 현재 그 쇠브론인가 그쪽으로 돼 있는데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이익이 짭짤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그 S 오일이나 그다음에 현대 오일뱅크 그다음에 SK 옛날 그 대한석유공사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 말하자면 레이스에 못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GS 칼텍스 정유회사 쪽에서는 GS 칼텍스가 그래도 요게 합작법인으로서 좀 잘 나간다 이런 거고요. KB금융지주도 뭐 7위로 돼 있지만 이 KB금융지주도 외국 자본이 50% 이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위가 포스코홀딩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해 놓고 이 기업이 잘못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큰 기업이고 잘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 그 토종 자본에 의한 기업들이 으로서는 이 16대 기업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5위가 기아차고 그 다음에 4위가 현대자동차, LG화학이 3위, SK하이닉스가 2위, 결국 반도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23억 7천만 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SK가 2위가 507억이니까 7, 5, 35, 7배나 높은 게 그 삼성전자고 그 1위와 2위의 격차는 그 7배나 차이가 나고 그 3위는 그 시가총액으로서 시가총액 순위로 이게 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드론 터미네이터와 연계한 중국 풍선 회사 인가라는 제목으로 블룸버그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글로벌 스파이 기구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중 하나는 항드론 시스템과 블림프 등이라는 이 국영 대기업의 일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항공기인데 항공기보다도 엄청 큰 게 이렇게 풍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 정찰 같은 그런 거를 한다고 되어 있죠. 중국 전자기술그룹 제48 연구소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CETC, 이 CETC가 이 중국 전자기술그룹인 것 같아요. 기관 이곳을 포함시켜 미국 소프트웨어와 부품 구매 능력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미국의 어떤 그 부품이나 이런 거를 팔지 말아라 라고 이미 2020년도에도 리스트업은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한일 관계 해빙기의 가족들이 전시 참사 종결을 모색. AI 번역이 좀 안 어울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영어 원문을 이런 식으로 파파고 쪽이 번역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로이타 박주민과 무라카미 사쿠라
두 사람이 한일 그 기자가 공동 취재해서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그 이 해저 탄광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매몰이 되면서 그 한국인이 136명, 일본인이 47명이 그 이 해저 그 터널이 함몰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 유해를 그 발굴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활동들이 일본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한일 그 공동으로 그 힘을 그 같이 그 협력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도 늙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 손봉수 씨라는 분이 말했고,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게 이제 그 일본의 그 탄광 노동자로 일하러 갔을 때 남자만 가족까지 같이 가서 마을에 살았는데, 그 해변 마을에 그 이 광산이 그 매몰되는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수장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봤던 그런 그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한일 그 정상화로 돼 가니까 한일 공동 그 협력으로 좀 우리 이 아버지 유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뭐 종결 크로시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크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그 일본 우베의 무라카미 사쿠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존 캐디 편집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바닷가에서 이 머리 숙여서 참배하는 그런 사진을 보였고요. 자기가 본인들이 죽기 전에 옛날 사진을 보면서 유해 발굴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들. 이분들도 자기들도 늙었기 때문에 언제 이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의 유해를 또는 그 친척의 유해를 좀 찾고 싶다 이런 그 희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밑에 있고 루마니아 중간에 낀 나라로 되어 있는데, 젤렌스키가 뭐 말을 했답니다. 유럽 정상회의에서 그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몰도바 파괴 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야 산두 대통령이 몰도바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도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방어할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성 대통령이네요. 몰도바 정부는 지난 금요일 친서방 성향의 나탈리아 가브리리타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붕괴됐으며, 러시아가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몰도바의 일련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몰도바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부 전복 계획을 계략해서 브리핑을 했다. 그런 뉴스네요. 그 중간에 꼈는데 그 몰도바에 하나의 그 주가 있는데 무슨 뭐죠? 흡혈귀 영화 드라큘라가 나오는 무슨 트란스 무슨 반이야? 그쪽이 친러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또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네요. 이게 현재 그 대통령인 모양입니다. 야후뉴스 특정 전 러시아군 폭격기 엔지니어가 미국 국경으로 망명을 요청해 군사기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백조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흰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폭격기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정보를 그 제공하겠다라고 망명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그 커스텀 앤드 보도 국경 그 프로텍션 그 무슨 그 프로텍션이면은 이제 보호 뭐 이런 뜻이겠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FBI에 그게 이제 이관이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실제 영양가 있는 정보냐 아니면은 그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 그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냐 이런 거를 좀 따져가지고 처리한다. 그런 또 얘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그 초음속, 그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 폭격기가 개조한 것이냐가 자기네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빅딜론 키신조 박사의 5가지 비밀, 조선일보 송이달 편집인의 그 내용인데요. 5가지 얘기가 미 권력 사유된 이민자, 그 다음에 지독한 폴리페서, 그 다음에 지적 자신감, 강대국 중심론, 미국 세계의 스승,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0살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현실주의란 게 릴폴리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키신저에게 국제 정치의 본질은 철저하게 강대국 게임이며 약소국의 운명은 관심 밖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작년 다보스 포럼에 서방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할양해서라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충고를 했다 그러죠. 400년간 유럽의 일부였고 유럽 내 세력 균형의 한 축인 러시아가 중국과 항구적인 동맹이 되지 않도록 러시아를 좀 다들겨라. 이런 쪽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키신저적인 키신저의 그 외교는 강대국 균형론인 것 같습니다. 세력 균형. 이런 논문으로 또 박사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빅딜론 얘기가 나오는 게 2017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고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꿔라.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은 철수시켜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미군은 절대 한반도에서 철수 안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키신저 박사는 미군이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중국하고 뭐 이렇게 균형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한국이 적화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신저 아니겠냐. 그래서 한국의 생존과 운명은 안중에 없고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을 앞세워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극히 미국 중심적 발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그 아산 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이제 그 HD 현대의 그 회장이었던 정mon중 씨 대통령 후보로도 좀 나왔었죠. 이분을 올해 1월 초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좀 찍은 모양입니다. 왜 그 키신저 씨를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키신저 박사가 또 나름대로 뭐 정치 컨설팅 뭐 이런 업체를 유지한다니까 이렇게 100세 가까이 되고서라도 건재하게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큰 돈을 들여서 이 키신저 박사를 만나서 무슨 훈수를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키신저의 세력 균형론을 무효화시키면서 한국이 무시 못할 세력으로 커져야 한다. 이런 한반도 빅딜론이 키신저한테 나왔다면 이걸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게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약소국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이미 경제적으로 다른 아까 앞 뉴스에도 있지만 세계 그 13대 그 경제 대국인데, 그렇게 그 쉽게 그 키신저 늙은이가 말하는 것처럼 중국과 빅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은근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 예일대 교수가 일본의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것은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터의 그 내용인데, 이게 그 일본계 그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일본계 자기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관 그 노인들이 집단 자살해야 뭐 일본이 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나리따라는 사람이 모양이네요. 나리따. 타인즈와 인터뷰에서 그의 발언은 대부분 문맥에서 벗어난 것이며,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해야 된다, 할복 자살을 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 발언의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얘기고, 그 일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일본 내 타이쿤, 옛날에 그 막부, 그러니까 대 타이쿤이란 게 그 이 대군 뭐 이런 뜻인데, 막부 정부의 그 상징인 것처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재벌 총수 정도, 그 재벌들의 그 지배에서 초점을 나는 맞춰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사이드로 좀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량 자살 또는 대량 할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추상적인 비유에 불과하다.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장수는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뭘까? 그러면은 어차피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연방 정부의 재정이 엄청 그 비중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한 10몇 프로였는데 조만간 한 일본 이상, 일본 수준과 같이 한 40% 되니까,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보편복지로 갈 게 아니고 아마 선별복지식으로 해서 재정, 연방 재정을 좀 더 잘 균형 재정이 되도록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바이든 정부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이 좌파적인 성격이니까 이런 거를 말로는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바이든도 지금 노인네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는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일맥상독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고령자들이 다 일본 아까처럼 비유라고 그랬지만은 다 집단 자살 하시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몰매 맞을 거예요. 몰매 맞고 아마 그 사회적으로 매몰될 겁니다. 아마.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정치인들은 고령화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냐? 그 꼰대 할배 정치인들, 아까 뭐 키신저도 그렇지만은 좀 나이 먹었으면은 스스로들 은퇴해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아직까지 지금 뭘 해먹겠다고 권력력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그 세대 교체가 되고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정치나 삶이나 오래 살아본 경험이 지혜를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고령화 정치는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축으로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사람은 이제 승자,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어쨌거나 여기서 사축이라는 것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개같이 길들여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조직에 매여 있기보다는 나와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정년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 사람이 승자다 이런 거로 요즘들 다 일반적으로 벌써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그 조직에서 일했던 후배들한테도 과거 또 부하 직원들한테도 끝까지 정년 때까지 버텨서 나오라 뭐 그렇게 그 얘기를 저는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 평생 사축이 부럽다 이 시대로 돌입할 거다. 살아남는데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14일 발매된 그 오늘자네요. SPA 내 특집 죽을 때까지 사축 검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관, 충성, 의존도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검증에 의해서 당신을 7가지 타입의 하나로 사축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축이 되더라도 7가지 타입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7가지를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뉴스 SPA라는 뉴스에서는 회사에서 방목을 해도 얼어붙은 전직 시장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가서 살아봐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노예 같은 상태에서 풀어줬다 하더라도 나가서 생존하기 어렵다. 얼어붙은 전직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을 옮기는 시장은 매우 힘들다. 죽을 때까지 사축에 있기 때문에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돌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개같이 길들여진 삶, 이거를 일본 용어로 이제 그 사축이라고 그러네요. 그 회사의 동물, 이런 얘기겠죠. 타의에 의해 사회에 나왔을 땐 야생 늑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일 거다. 그래서 제 자신을 비유를 해보면은 저도 스스로 내가 개같이 길들여진 그런 그 개였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그 정년 전에 그때 유행했게 명예퇴직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50대 초반이었죠. 그때가 55세가 정년이었는데 그래도 뭐 가장 늦게까지 좀 버틸 때까지 버틴 게 한 뭐 그래도 50세 넘어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회사도 미안해서 그런지 일부 하청을 좀 저한테 줘가지고 또 좀 돈 좀 또 좀 벌 그런 그 인간적인 측면이 제가 있던 조직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그만큼 제가 그 조직의 이 신용이나 신뢰를 그만큼 해가지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았느냐. 저는 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2의 인생을 해봐야 맥시멈 한 15년 내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이가 70 때가 되면은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까지 키신저처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어차피 은퇴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노인 세대가 되기 전까지 제2의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보면은 결코 돈을 벌었다고 얘기는 부를 더 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냥 어쨌거나 뭐 해거나 번 돈보다는 쓴 돈이 결산을 해보면은 더 많았다. 그래서 아직도 빚을 좀 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애저녁에 처음부터 야생 늑대로 근데 야생 늑대라고 해서 다 오래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참 북한이란데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 김주애라고 그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또 통통하게 쪘는지. 이제 그 주애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그 쓰질 못한답니다. 그 이름을 지지 말라고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독재 정권 뭐 아주 그냥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이걸 뭐가 대단한지 저건 옛날에 그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미국은 중국에서 무엇을 사는 것인가? 정치적 긴장에도 확대로 무역 규모는 또 그 뭐 관세를 뭐 매긴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이 중국제 물건 많이 또 사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1위가 스마트폰, 자동 디지털 처리기, 바퀴 달린 장난감, 고인기 주입식 공, 그림 모형, 가정용 게임기와 그 부품, 음성이나 화상 등 각종 데이터 송수신기 변환기, 리튬 이온 전지, 자동 데이터 처리기용 모니터, 개량된 약재, 컴퓨터나 기계 데이터 처리 그런 부품들,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이제 10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 그 일본 판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드디어 첫 발사 일본의 국산 기관 로켓 H3 그 굉장한 전모와 완전 리포트해서 그 뭐 쭉 그 했었습니다만은 그 히스토리를 얘기했는데 H3라는 게 이제 그 제일 그 크게 성공했던 그런 거다. 그래서 그 2월 15일에 다네카시마 우주센터에서 첫 발사를 했다. H3를. 그래서 그 H3 로켓의 인상은 어쨌든 크다. 대형 버스 한 대를 정직회대에 옮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로 꽉 막힌 지구를 딴 곳에 우주는 뜨거운 시대에 돌입한다. 일본식 그 언어를 그 AI가 번역하다가 그랬습니다만은 자관 그 일본 국산 로켓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로켓을 전번에 한번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나로에서 쏘아 올린 거. 그거 작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취재자가 이 그 로켓을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국 싱크테크 경고, 한 집값 최악의 상황 끝나지 않을 수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그 높은 가계 비율, 그 다음에 경기 성장세 둔화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 주택시장이 아직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건 아니다. 더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 싱크탱크가. 뭐 일반적으로 영국 싱크탱크 이름을 안 빌려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 현 정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다시 그 가격 부양책을 뭐 쓴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거네요. 13일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세 둔화와 높은 레버리지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 시장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또 좀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완화시켜라 라는 것으로도 지금 압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래서 이 해당 그 사진은 그 안개나 그 미세먼지에 뿌옇게 되어 있는 이 아마 그러면은 남산 정도에서 찍은 걸 것 같아요. 뿌연 서울 시내의 모습이 암울한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그 사진을 하나 인용해져 있네요. 이상 2월 14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